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되게 배운 게 많다. 빡세도 보자. 몇 쪽이냐면 3포도 대표값이랑 3포도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보자. 이제 안 한 거 없다. 실무한 내용까지 다 했고. 네, 96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정도와 상관관계 이 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3-2의 리얼 찐맛 마지막이에요. 산정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1, 4분면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쪽을 x하고 y로 세팅하면 x, y에 대한 관계를 두두 점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로 구성된 정말 산정도란 건 흩어진 점이죠. 산전 흩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흩어진 점의 그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흩어진 점의 그림이다. 네. 그러면 이해가 안 가긴 하겠죠. 자, 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흩어진 점의 그림을 산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제대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축이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있으면 시험을 볼 거잖아요. 우리는 국어라는 과목의 시험도 보고 또 수학이라는 과목의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두 가지의 과목의 시험을 볼 예정이다. 그러면 가로축에 국어 과목 점수를 알게요. 국어 점수를 합시다. 가로축에 국어 점수를 배치하고 세로축에 수학 점수를 배치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국어는 대략 50점 정도가 나왔고 수학도 대략 50점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A라는 친구의 점수는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표시가 되겠죠. 또 B라는 친구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 친구는 수학은 좀 못해요. 수학을 잘했다 치자. 국어는 좀 40점으로 못 봤는데 수학은 대략 80점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이해하나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별의 점수에 대한,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점이 하나 할당되는 거 보이죠? C라는 친구는 이렇게 찍혔다 치자. C. D라는 친구는 이렇게 찍혔다 하자. E라는 친구는 이렇게 찍혔다고 하자. F라는 친구는 이렇게 찍혔다고 하자. 즉 어떤 국어 점수, 수학 점수 하나의 순서상이 점 하나에 대응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점들이 두두두두 찍힐 텐데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부른다? 산정도라고 합니다. 두 별량 XY의 순서상 XY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산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어로만 씁시다. 수학. 산정도를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 5명 정도를 할게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 이렇게 5명의 점수를 찍어보니까 이런 느낌의 분포를 좀 가졌다고 합시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이현 학생한테 물어보자. 이거 전체적으로 국어가 커지면 수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어가 올라가면 수학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추세선이라는 걸 좀 그려보면 국어가 올라갔을 때 수학도 어떻게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해하나요? 이런 친구를 양해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X값, 국어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 수학값도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대체로 증가하는 거예요? 경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대체로. 이런 관계를 양해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양해상관관계의 특징. 양해상관관계 어떤 특징이 있다?
x가 증가하면 y도 대체로 어떻게 된다? y도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입니다. 이거 대체로. 자, 그러면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맞죠. 왜냐면 보통 국어를 잘하면 수학도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의 추측입니다. 보통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들 잘하니까 국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이런 건 어떤가요? 어떤 케이스 생각하지? 아, 그래요. 기온이 나옵시다. 학습 성취도 이렇게 지금 너무 더우니까 매일매일 어떤 날짜를 기록합시다. 알겠죠? 기온에 따른 학습 성취도를 찍어보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산전도가 찍혔다고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물어보자. 더울수록 공부가 잘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정원 학생 봐봐요. 지금 이렇게 찍혀있죠. 얘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내려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물건 이런 식으로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기온이 올라가면 공부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더워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겠다.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뭐 음이라고 부르겠죠. 좋은 생각이에요. 이 친구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항상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런 산정도의 특징상 이 친구는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대체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1번하고 2번 했는데 가끔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케이스를 하지? 그냥 이제 학교에 예시를 들고 싶은데 그냥 대충 합시다. 어쨌든 x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x하고 y가 있는데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혔다고 합시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찍혔다고 할게요. 그럼 도현 학생한테 물어보자. 얘는 어떤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있다, 우하향하는 추세가 있다, 어떤 추세도 없다. 어떤 추세도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없다고 말한다. 이거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관관계가 없는 케이스는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뭔가 두두두두 이렇게 찍혀있는 전반적으로 찍혀있는 느낌이죠. 이것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세로로 찍힌 것도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가로축으로 찍힌 경우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없다고 말한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기조나 우하향하는 기조가 아니라면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하셔야겠습니다. 요 그림 잘 보셔야겠죠?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흩어진 그림도 있지만 가로축으로 모인 그림, 세로축으로 모인 그림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둡시다. 다음으로 상관관계의 강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양의 상관관계를 두 개 그릴게요. 지금 요런 상관관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똑같이 뭐 x하고 y인데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둘 다 지금 추세선이 우상향한다는 거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추세선에부터 그러니까 점들이 있죠. 추세선과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얘는 어때요? 되게 가깝게 달라붙어 있죠. 그럼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누구의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 같나요? 그렇죠. 추세에 달라붙어 있는 건 추세가 굉장히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보면 점들이 추세선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어떻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스트롱하다. 얘도 추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추세선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거는 추세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로 부른다. 우하향하는 친구를 음의 상관관계로 부른다. 둘 다 아니라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추세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 때 점들이 추세선에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가 강하다 얘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 내용인데 딱 하나만 더 하면 끝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봅시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상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상관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얘기로 좀 기억합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면 상관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원인 결과라는 법은 없다.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었나요?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찍어보면은 대략 요 정도의 추세선을 가지고 이렇게 찍을 거라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느는 거였죠. 얘는 인과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좀 어떻다. 어떻게 할까? 여기는 수용복 판매량이라고 있습니다. 수용복 판매량. 그리고 여기는 또 아이스크림 판매라고 합시다. 아이스크림. 직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추세선 어떻게 찍힐 것 같다? 이거 추세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찍힐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좀 이런 느낌으로 찍힐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게 좀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정원 학생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수용복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왜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을까요? 얘가 늘어서 얘가 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배후에는. 좀 어렵나? 답할 수 있을까요? 예,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 사이에는 날씨가 더워졌다라는 뭔가 공통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얘도 늘어나고 아이스크림도 늘어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얘네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하지만 이걸 인과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들을 많이 볼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찍힌다고 해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 그러면 다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제 3-2의 개념은 나온 게 없습니다. 96, 97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보고 제가 설명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주면 좋은 게 있긴 한데 일단은 먼저 풀어보고 가자. 상관관계가 반드시 원인 결과는 아니다.
C가 스코어 맞죠? 이런 필요할 때마다 보조선 그릴 수 있다는 기억하지 않는 좀 그거 알고 있어. 직관적으로 너무 잘 봤다. 제가 아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거다 생각해 하면 편하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더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아주 잘했어. 다음 틀에서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 틀에서 상관없어. 이렇게 보조선은 좀 그거서 생각하면 되게 편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같은 학생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보조선을 볼 수 있겠나? x값하고 y 값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보조선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y는 뭐랑 같으니까 x랑 같잖아요. y는 x랑 같은 거 없어요. y는 x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세 번째 거 한번 보자.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아야 되죠. y가 크다, x가 크다. x가 높아야 되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 위쪽을 봐야 될까요? 아래쪽을 봐야 될까요? 그렇지. 이런 게 봅시다. 다시 한번 해봐요. 잘했네? 잠깐만. 근데 이거 물어보자. 총합이 16.23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x 더하기 y가 16이라는, 그러니까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위쪽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얘를 평균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합이 16점이라는 건 평균이 몇 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평균이 8이라고 하더라도 총점으로 바꿔서 생각해요. 그리고 차가 2점 이상한 건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죠? 요거하고 요 사이 이런 느낌으로 잘했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좋겠다. 상관관계 파트에서는 보조선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좀 문제를 풀 때 눈으로 풀면 좀 많이 틀리고 보조선을 잘 그어서 생각하면 편하다. 실수를 하긴 합니다. 저도 실수는 편하다는 거. 잠깐만, 메꾸고 가자. 얘만 다시 볼게요. 이거 미만이고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주의할 거. 몇 때문에 틀린지 잘 모르겠으나 잠깐만. 얘 다시 해보자. 얘 다시 해보자. x가 늘어나면 y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렇죠? 뭐겠다. 하나가 늘면 하나가 주는 관계를 생각하면 용돈을 많이 주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잘했다. 내가 뭐 고치라고 그랬지? 천천히 하자. 이건 동그라미 칠 거. 얘는 이게 잘못된 거야. 나머지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2번 3번 맞아요. 알겠죠? 기억 맞고 이런 거 세모 값이 알겠죠? 나머지는 다 맞았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자 그리고 외국 동그라미 치자. 했고
이거는 이상 미만 이런 어떠냐? 여기 틀렸다 그랬죠 제가. 이상 미만 이런 좀 잘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지워보자. 이거는 좀 잘 봐요. 이렇게 내려가는 뭐라고 설명드리죠? 내려가는 모양이죠.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x가 늘어나면 y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x가 늘면 y가 준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인구수가 늘면 교통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겠다, 요거겠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인 것 같죠? 2번 봅시다. 운행 거리와 요금이라고 해요. 운행 거리가 커지면 요금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는 내려가겠다, 올라가겠다. 그렇죠. x가 증가하면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좋아요. 답은 6번일 것이다. 그렇지. 운동량이 늘면 비만도 어떻게 되니까? 내려가니까. 알겠죠? 이것도 보자. 그럼 x가 늘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좋거든요. 이거 용돈이 늘 때 저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풀일 때 풀이죠. 양이다 음이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라고 좀 씁시다. 이런 느낌. 같이 한번 보자. 아이고. 자. 동그라미 잡았습니다. 5명, 40명, 잘했다. 이런 보조선 긋는 게 되게 유용하다는 사실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잘했다. 이렇게 긋는 거 너무 잘했으면 되죠? x가 늘 때 y가 느는지 x가 늘 때 y가 줄죠. 이걸 잘 보세요. 너무 쉽다. 이렇게 볼까? 90 다 푼 사람은 98쪽 계속 푸세요. 근데 98쪽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특히 2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2번에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될지 많이 고민해 보세요. 2번 문제에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잘 그었을까? 라는 생각.
1차가 지금 x라는 거 동의하죠. 여기 밑에 x라고 했어요. 2차는 y라는 거 동의하죠. 두 개의 차이가 2점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있겠다. 그렇지. 2점 기준으로 뭐 더 위에 있고 아래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건 차이죠. 꼭 1x-y라는 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케이스가 두 개라고 말했죠. 어차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x-y가 2인 보조선 있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죠. y는 x-2라고 바꿔볼래요? 저 위에 거. 좀 이해하면서 잘 정리하면 저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릴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좀 빡센가? 이렇게 생각해요. y는 x 기준으로 있죠.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몇 칸 위로 몇 칸 아래로 이런 느낌. 몇 칸 어떻게 움직여요? 두 칸 아래로 움직이면 그냥 동의하나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y는 x보다 두 칸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럼 얘는 y는 x 더하기 2잖아요. 그렇죠? y는 x 기준으로 두 칸 위로. y축 평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 다 풀어봅시다. 이번이 좀 어렵죠. 아이고, 천천히 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y는 x 거거든요. y는 x. 그래서 이건 불문제죠. y는 x부터 보자. 아닌가? 이걸 할수 있나?
걸 그렸고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하자. y는 x-2죠. 얘를 만족하는 점 하나만 찾아볼래요? 예를 들어서 뭐 x에 7 넣으면 y가 얼마인 거죠? 그렇지 7,5만 찍어봅시다. 7,5. 그렇지.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그음이 되겠다. 그렇지. 이제 좀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경계선이고 여기보다 위일지 아래일지 좀 고민해보세요. 이건 머리로 하면 잘 안된다겠죠. 같이 해보자. 서류 점수가 70점 미만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잘 쳤는데 70점 미만인 애들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류 점수가 70점 미만. 가로축 기준 이거겠죠? 미만이니까 포함 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렇죠? 잘했다. 이 친구들의 면접 점수 쓰라 그러죠. 수자. 얘는 몇 점? 여기 어디 가서 보세요. 이 친구 몇 점? 면접. 저 60점인가? 50점 아니에요?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쓰자는 거죠. 50. 그 다음에 60점은 몇 명? 2명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맞을라나? 한번 확인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잘했어. 자, 2번은 제가 좀 설명해야 되는데 1차하고 2차의 점수 차이가 2점 이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x, y에서는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차가 x고 2차가 y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차이가 2점인 게 기준이 되겠죠. 수식으로 한번 써볼래요? 두 개의 차이가 2점이라고 하고 x 더하기가 아니겠죠. 이제 써보세요. 뭐가 있을지. 그렇지. 하지만 이 케이스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꽤 중요해요. 이건 차이니까. 그렇지. 몇 개야 케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경계선 몇 개 그어야겠다. 2개 그어야겠죠. 그거 봅시다. 2개 경계선. 근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좀 긋기 어렵죠. 위에 거 좀 바꿔보자. x를, 그러니까 y는 얼마 거를 바꿔봐요. 위에 거. 그게 훨씬 그리기 편해요. 이거 어떻게 불러서 보이네. 갔다 오세요. y는 x-2가 되죠. 그렇게 씁시다. y는 x-2. 그러면 아래 것도 잘 이해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x-2하고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y는 x 기준으로 2칸 위, 2칸 아래라는 거 알겠나요? 그러죠. y는 x 기준으로 2칸, 그렇죠. 다 지우고 하는 게 없겠죠. y는 x 기준으로 2칸 위, 2칸 아래. 그거는 한 칸 아래 아닐까요? 2칸이죠, 2칸. 그렇지. 이게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깨 전혀 거꾸로 가서. 그렇지. 선생님, 지금 차이가 2점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계선의 안쪽일 것 같아요, 바깥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세고. 그리고 이상이니까, 그죠? 경계선을 세워야 돼요. 몇 명이다? 6명인가요? 7명인가? 써보자. 이거 다 맞을까요? 확인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잘했어. 그래프로 그리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데 알겠죠? 잘했다. 그리고 이 바깥이란 것도 알겠죠? 잘하네.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6, 15, 70 7 이것도 집어버리 아까 한 거 보긴 했는데 이렇게 긋는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바꿔보자겠죠. 저도 이렇게 바꾸고 이거 상관이 없는 거 물건의 가격이랑 판매량에 상관이 있다 없다. 왜냐면 비싸면 많이 팔리겠다 적게 팔리겠다. 보통은 적게 팔리죠.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늘어나면 판매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상관관계로 구분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매상관계. 약간 자기적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맞았어. 이런 거 보조선 긋는 감각 알겠죠? 이거 세 개는 맞고 이거는 세 개는 없어. 다 매겼나?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드디어 3-2가 다 끝났다. 네, 다 끝났다는 거. 그러면 단테 봅시다. 원주 가게 활용. 아, 좀 시간 줘야 되나? 그냥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냥 봅시다 뭐. 바로 봐도 되죠. 지금까지 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산정 이런 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와. 우산정은 시답에도 안 나옵니다. 받자마자 바로 시작하자. 받자마자 인형 쓰고 바로 시작하자. 바로 시작하자. 저희가 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